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에 따라 추가로 한은이 금리를 내릴 기회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도 앞으로는 성과가 낮으면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처럼 매년 열리는 세일 행사가 됩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분양업체들이 확인되지 않은 강서구청 이전 소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수 위원장이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니 한은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기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런 주장에 생각을 달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므로 그런 각도에서 봐야 한다면서 통화정책 방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묻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엔 앞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은 애초 예상했던 2.8%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도 저성과자는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이진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사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매년 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고 좀 더 체계를 갖춰 진행할 방침입니다.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는 메르스 사태 이후 소비가 부진해지자 미국과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어보자는 정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집니다. 정부가 이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내수진작 효과가 뚜렷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열리던 외국인 대상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8월 14일로 앞당겨 열고 추석 대목이 겹치면서 추석 3주 전부터 연휴까지 백화점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아울렛의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아우디 A3 등의 배출가스 조사에서 실제 조작 사실을 확인하면 연비와의 연계성을 먼저 분석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조사를 시작했으며 결과는 다음 달 중 발표합니다. 국토부의 올해 연비조사 대상은 21개 차종인데 이 가운데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 A3와 A7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애초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지자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재조사 방침을 밝혔으나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본 뒤 연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나서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상가 분양업체들이 강서구청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며 분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청 이전은 사실 무근인데요.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이곳에선 강서구청 이전 소식을 내세워 상가 분양이 한창입니다. 상가 분양 업체에선 지구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받을 것을 권합니다. 지금 강서구청은 지금 확정 중이고요. 실평수를 따지면 마곡에서도 가장 저렴한 상가입니다. 다 지어버리면 저희는 협의겠죠. 이미 분양권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었습니다. 지난 3월 분양한 전용 59제곱미터 상가의 경우 분양가만 7억 원을 호가합니다. 여기에 프리미엄이 8천만 원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강서구청 이전 호재가 반영된 탓입니다. 하지만 강서구청 이전은 사실 무근. 통합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쪽 상업지구라든지 그런 분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강서구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어요. 화곡동 강서구청 주변 상권에선 청사 이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강서구청 주변 상인들은 자격이 좀 많겠죠. 왜냐하면은 그 마곡지구 신상권으로 굉장히 유입이 돼 보니까 그리고 현재의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강서구청 이전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강서구청 여러 부서들이 이곳저곳 분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서구청 본관은 화곡 3동에 있고 화곡동 별관은 구청 건너편에 있습니다. 또 가양동 별관은 3블록 떨어진 곳에, 강서구 의회는 등천동에 있는 등 7곳에 분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청사 이전 소식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무리한 분양 마케팅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군 장병들의 유일한 기쁨은 바로 전화일 텐데요. 전화 요금이 제대로 청구되고 있는지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통사들이 후불 전화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전화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요금은 시외전화 요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당한 요금 청구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겼을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평소 군부대 안에 설치된 LGU 플러스 인터넷 공중전화를 자주 이용하던 A씨. 최근 후불카드로 이용한 인터넷 전화통화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비 부담을 줄이고자 인터넷 전화를 이용했는데 요금은 2배 이상 청구돼 있었습니다. 이유는 수신자 역시 인터넷 전화라 할지라도 070이 아닌 일반 전화번호를 쓰면 인터넷 전화 요금이 아닌 시외 전화 요금을 통신사가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요금표를 보면 인터넷 전화 비용이 시외 요금보다 싸다고 나와 있고 저는 당연히 인터넷 전화 요금이 적용이 돼서 청구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외 전화 요금으로 사온 뒤통수 칠 줄은 몰랐어요.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 A씨는 수차례 고객센터로 항의했고 LGU 플러스는 인터넷 전화를 쓰는 집이어도 070번호로 번호가 시작되지 않으면 무조건 시외 전화 요금이 적용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인터넷 전화 번호더라도 그게 번호가 070번호만 인터넷 전화 요금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031, 032 번호는 그냥 시외 전화 요금으로 적용이 된다고요. LGU 플러스 홈페이지에는 전화비 부담이 없다는 문구뿐 어디에서도 수신자 인터넷 전화의 번호 앞자리가 070이 아닐 경우 시외 전화 요금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KT의 경우에도 일반 인터넷 전화를 쓰는 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시외 전화 요금이 청구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들이 후불카드를 이용해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가 통신사들에게는 그들만의 노다지였던 셈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외국인 투자자인 것처럼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적발돼 조사 중인데요. 최근 이런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국이 지금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의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이 부당 이득을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네, 금융당국이 외국인으로 위장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은 45개 법인을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조세 피난처에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서 1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동원한 뒤 한국의 기업 공개에 참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시세 조종에 가담하거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투자 수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27명 중 19명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외국 자금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국내 증시에 돌아오는 이 투자가 늘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세 회피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뮤다 이런 지역들에서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중에 해외의 고위험 조세 피난처에서 투자한 사람은 8,169명이었습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로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은 7월 말 현재 47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은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이들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가 한국인이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도대체 위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뭘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탈세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해도 금융당국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종합소득세 등 각종 납세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위장했을 때 세금적으로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탈세, 우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편법으로 외국인 투자자인 척 위장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불공정 거래에 악용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식 불공정 거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회사 관계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매매를 하거나 또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 매매를 추종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시세 조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세 피난처에서 유입된 투자 자금의 수익률이 유독 높다는 것은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양철원 당국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 조세 회피처 투자자들의 한국에서 사들인 종목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투자 5.6%의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같은 투자자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비슷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은 1.4%에 그쳤을 것이라고 추산됐습니다. 양 교수는 이런 결과는 이들 투자자들이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내부자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검은머리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태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걷어들일 세금이 연봉 1억 원 이하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추산한 결과 내년 단배세 예상액은 12조 6,084억 원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 7,206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검증 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약 1,619만 명의 총 급여액이 513조 원이고 이들 중 연봉 1억 원 이하 근로소득자 약 1,578만 명의 결정세액이 12조 7,206억 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를 두고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담배세를 걷어 국가 재정을 꾸려가는 현행 재정 시스템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 각각 주요 5개사의 고용 형태를 비교한 결과 메리츠화재의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고용 형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주요 5대 생명보험사 중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아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메리츠화재의 비정규직 비율은 23%에 달해 주요 5개 손해보험사 중 나쁜 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예전 LIG 손해보험에서 사명을 바꾼 KB손해보험의 비정규직 비율은 14.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동부화재의 비정규직 비율이 5.3%로 3위를 기록했고 삼성화재가 4.9%, 현대해상이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 비정규직 비율이 12.6%로 생보업계 주요 5개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삼성생명 3.7%, 하나생명 1.9%, 신한생명 1.3%, 그리고 미래에셋생명 0.2% 순이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늦어진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양적 성장이 둔화된 자동차 시장에서 브랜드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신속한 AS 부품 공급으로 현대 기아자동차를 지원하는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에 정훈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 입고장입니다. 하루에만 9.5톤 트럭 400대 수준의 물량이 드나드는데 첨단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48시간 내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아산물류센터의 부지 면적은 잠실야구장의 5배 수준으로 단일 창고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을 거쳐가는 현대기아차의 AS 부품은 품목수로만 38만 3천여 개. 넓은 공간에 수많은 부품들이 보관되고 드나들지만 데이터화된 첨단 시스템 덕에 물류 이동에 지체가 없습니다. 입고장에 들어온 부품들은 곧장 검수 과정을 거쳐 바로 불출할 것과 보관할 것으로 나뉩니다. 보관해야 할 부품들에는 바코드가 붙여지는데 여기에는 해당 부품이 보관돼야 할 최적의 위치와 필요 수량, 재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바코드를 찍어 PDA 장비가 안내하는 위치에 부품을 보관합니다. 각 부품들의 위치는 운반할 때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배정됩니다. PDA는 실시간으로 어떤 부품이 얼마나 나가야 하는지 작업자들에게 알려줘 오류를 방지합니다.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창고 내 통로는 입고장에서 출고장까지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역시 신속한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완성차 고객에게 빠르고 신속한 부품 공급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약 24시간에 걸쳐서 긴급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48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물류센터에는 단산된 지 8년이 된 차종의 부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산 차종 부품 재고량만 금액으로 따지면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현대기아 자동차는 5천만 대에 육박합니다.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AS 경험을 제공해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신속한 물류 시스템이 완성차 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던 체크카드가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체크카드 결제 시장은 2005년 7조 8천억 원에서 2014년 112조 8천억 원으로 9년 만에 15배 가까이 급성장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14%가량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크카드 사용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연간 성장률은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20%에서 70%대까지 급성장했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15% 미만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정훈연구원은 2007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돼 수익은 감소하고 있지만 부가 서비스 등 관련 비용은 증가해 대부분 체크카드 상품의 수익성이 마이너스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증권업계 판도를 뒤흔들 KDB 대우증권의 인수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인수전은 대주주인 KDB 산업은행이 오는 8일 매각 공고를 내는 것으로 본격화됩니다. 주요 인수 후보자로는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힌 KB금융지주와 미래에셋그룹 외에도 한국금융지주와 신한금융투자, 중국의 금융그룹인 시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의 가치는 1조 6,500억 원대로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으면 최소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인수전이 과열되면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매각 대금 외에도 금융당국의 방침과 매각 방식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상징인 치킨집이 2013년 기준 3만 6천여 개에 달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이 대포통장 줄이기와 자동화기기 지연인출 제도를 강화한 이후 금융사기 피해가 36% 줄어들고 피해금을 되찾는 환급률도 높아졌습니다. 세계 100대 글로벌 브랜드 랭킹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7위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39위와 74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한수건이 매년 만여 건을 훌쩍 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내일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양양과 고성, 속초 등 강원 북부 일부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가을 날씨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큰 일교차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졌는데요. 내일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6도까지 오르지만 아침 기온은 10도 초반대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드러내고 있고요.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청명한 파란 가을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서울이 13도에서 26도, 대전이 11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고 속초 24도, 울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으로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전주와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상은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이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흰 쌀밥과 나트륨 그리고 육류 등을 많이 섭취한 탓이라는데요.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